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순 고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범수 노무사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채용 내정자의 채용 취소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채용이 됐는데 계약서를 쓰고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 물어난 이런 사건인데 우선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이 채용 내정자를 해고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근로자가 이제 반도체 회사의 어떤 지사장으로 이제 업무를 했고,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이 지사장을 불러서 지사장 업무자를 불러서 이제 면접을 받고, 그래서 채용하기로 해서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3주 뒤에 이제 이 사람 이제 면접자를 입사시키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 근로자에 대한 평판을 줘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때 새롭게 지사장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는 이 지사장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자기는 그만두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 지사장이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직원을 힘들게 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직장인의 괴롭힘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직원한테 더 이상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래 근로계약에 어느 일방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서면으로 하면은 바로 즉시 그러니까 그 고용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이 한국 지사장은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나는 수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을 나를 해고하려면은 1년치 연봉인 한 1억 5천을 주면은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사에서 이 강남노무법인의 정봉수 노무사한테 문의를 했고,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범수 노무사님 말씀은 채용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평판 부분에 있어서 안 좋다고 해서 이제 해고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배상, 그러니까 배상을 요구한 그런 사건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자문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무슨 문제가? 그 당시에 한국 지사장이 등기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한국 법인이면은 한국의 지사장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민법적 계약이 적용되고 노동법이 배제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게 아니고 한국이 단지 영업사무소 정도밖에 안 되고 모든 인사관리나 재무관리를 본국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고 통지라는 서면 통지라는 걸 보내고, 또 충분히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법에 따라서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민법적인 그런 규정에 따라서 보통 이제 어느 당사자가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그 내용에 따라서 입사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또 쉽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은 이런 한국법의 근원은 이렇게 대륙법에서 나온 어떤 강행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하고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위반했을 때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엄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그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면은 강행법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명해 준 거는
어떤 미국식 노동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 노동법은 어떤 강행 규정이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근로계약서에서 바로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국 노동법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본사가 있고 여기는 영업 사무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본사가 있다면 미국 법은 해고가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기도 그렇게 가능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고용을 했는데도 한국 노동법 위반한 결과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는 이 회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1년치 임금을 다 근로자한테 물어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은 복직을 시켜가지고 다시 수습 기간을 통해서 어떤 부적격을 확인한 다음에 내보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소송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주장한 거는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근로자는 여기 한국 지점이 독립된 지점이 아니고 자기가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근로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법인은 근로자의 어떤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근로자인 이상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서 서면 통보를 해야 되고, 이 서면 통보는 해고 시기하고 해고 사유가 기재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단지 이제 계약 해지 통보만 했지, 이렇게 지금 27조에 따른 필수 기재 사항인 해고 사유를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나 양정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부당한 해고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용자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예, 맞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은 어떤 사용자로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입사일을 지정을 안 한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해고가 되지만 좀 더 그것은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졌을 때 정리 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런 채용 내정자를 먼저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를 정해가지고 통보한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